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라는 것은 밑으로 꺼지지 않는 불씨들도 분명히 있어요. 밟아도 꺼지지가 않고 자꾸 밑으로 내리꽂으면서 불씨가 살아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불씨는 위로 불이 커져가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죠, 주식시장 내에서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주가만 마냥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주가가 오를 때 빠르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유형들이 있고, 매도를 하지 않아도 계속 올라가는 유형들이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실적을 띄면서 올라가더라도 그 실적을 주목을 받아서 오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인데, 그게 실제로 현재 지금 장부에 찍혀가면서 이 실적을 그려내느냐, 아니면 앞으로 찍힐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요즘에 기판 쪽 여전히 최근까지 계속 좋았지만, 우리 VIP님들도 절대 이런 걸 놓치지 않게끔 제가 또 가이드를 다 잡아드리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을 메인 잡아서 기판 쪽으로 아주 큰 수익을 챙긴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LG노텍과 대덕전자, LG노텍 중심으로는 고점 대비 살짝 이거 쉰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살짝 그냥 정말 그냥 휴식 정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LG노텍과 대덕전자, 밸류적인 부분의 매력, 그 다음에 당장이 지금 1분기 실적 또한 너무나 훌륭한 부분, 그 다음에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정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같이 여러분들께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밸류와의 공백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간중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기업들이 정말 고점 신호를 나타낼 때는 성장이 주춤하거나 성장이 꺾일 때예요. 왜? 지금은 그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만큼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성장이 주춤하거나 성장이 꺾일 때, 그런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까지도, 여태까지도 좋았지만 지금 당장 1분기도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또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LG노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차트적으로도 좀 건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 차트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차트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밸류적으로 봐야 될 때는 밸류에 우선 초점을 둬라. 사실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포커스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트에만 메인으로 초점을 두게 되면은 초조해져요.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기업을 모르고 스토리를 잘 모른 채로, 단타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팔고, 오른다 싶으면 그냥 쫓아붙든 뭘 하든 수익을 챙기고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단타는 차트 위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시세에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단타니까. 근데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단타로도 챙기려면 챙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LG노텍과 대덕전자 같은 종목을 갖다가 단타로 수익을 챙기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중간중간에 음봉도 뛰고 고점 대비 잠깐 또 하락도 보이고, 이렇게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 보이면 이거 팔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팔고 싶은 자리를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신고가를 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차트 분석에 맹신하지 마시고 기업의 사업의 내용과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과 앞으로의 이익 전망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사실 진짜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고, 이 흔들림을, 우리 흔들림 없는 그 침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잠을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가 있다. 침대만 좋다고 잠을 잘 자는 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을 잘 살들고 있어야 여러분들 잠이 잘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불안하고 맨날 이렇게 진짜 손가락 물면서, 손가락 뜯어가면서 불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아무리 흔들림 없는 좋은 침대를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들어 누워 있다 한들 나는 허리가 아프고 진짜 아주 온몸이 다 쑤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사놔야 된다는 거는 절대적인 기본 조건인 건데, 자, 일단은 대덕전자랑 LG노텍 중심으로 했을 때 조금 미세한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핵심 키워드는 기판이었어요. 기판. 그죠? 기판 쪽으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규 사업인 FC BGA, 이 FC BGA 쪽이 굉장히 또 고부가 제품으로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쪽으로 공급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수요적인 측면과 앞으로 이 수요를 다 커버할 만큼의 공급이 뒤따라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기판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설을 차차 점점 더 늘리기야 하겠지만, 아무튼 수요 대비해서는 현저히 또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의 기준이 조금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기업들의 이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마진, 이익이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한 FC BGA 쪽의 기판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정상 가동에 진입을 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고 손익분기점을 또 넘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익으로 돌려서 장부에 찍히는 타이밍이 이미 왔었고, 지금도 그게 찍혀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데 기여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오고 국채금리들이 변동을 보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도 계속 영향을 받긴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직접적으로 또 많은 변화는 아니지만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 중에서는 저는 역시나 이 고부가 제품인, 그리고 지금 굉장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FC BGA 쪽으로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FC BGA 쪽의 매출이 2022년도 1636억 원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 23년도까지 3735억 원으로 무려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이 이렇게 2배나 급증을 보이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눈뜨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뽀개고 들어가가지고 이익이 얼마큼 발생을 하는지, 이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파트별로 사업별로 다 뽀개서 살펴보면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실적이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기업들은 정말 건전한 우상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대덕전자의 사업 부분별 영업 실적인데요, 매출 비중에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쪽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22년도 73%, 23년도에 76%로 그만큼 이 패키지 쪽이 굉장히 중요한 주 메인 사업 파트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도에 대비해서 그렇죠?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22년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익률도 13%대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률 전망 엄청 공격적이고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를 해준다라는 점은 결국에 이 또한 주가도 이러한 비슷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시장에 따라서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에 근본적으로 이 이익의 전망에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덕전자 역시 PCB 쪽으로, 동종업계의 PCB 쪽으로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삼성전기, 이노텍, 심텍, 인터플렉스, 해외 기업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하고만 같이 놓고 보더라도 대덕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보시면 2022년도 PER이 11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10배 정도 수준, 이노텍 9.7, 심텍 8배, 인터플렉스 10배 정도, 통상 평균적으로 9점 후반에서 한 10배, 그냥 편안하게 10배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배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8점 후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노텍의 아니죠, 대덕전자 2022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둬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2022년도의 영업이익을 연결 기준으로 1600억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웃도는 그런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22년도 영업이익 증가는 국내 중견 PCB 업체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딱 현재 적정 주가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22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1.6조에서 1.7조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2022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딱 지금 현재 수준, 니네가 벌어들일 돈 기준만큼만 보자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시총이 1.4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조 원 정도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 기준으로는 2조 정도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23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면은 현재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피어의 멀티플이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23년도까지 해서 단순 계산으로 10배 정도만 적용을 시키더라도 현재부터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의 업사이드는 좀 열렸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이 녀석들을 올해 실적을 갖다 끌어서 주가를 거기까지 키맞추기를 할 것이냐, 내년 실적을 끌어다 키맞추기 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도 좋다, 뭐 내년에도 이 기판 쪽이 호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수요가 급증을 한다, 내년에도 가격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 내년 실적을 갖다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대략적으로 1.9조 원, 1.8조 후반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 1.4조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35%의 업사이드도, 지금부터도 35%의 업사이드는 열려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매력이 뭐냐면, 지금부터 업사이드가 35%대가 열려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찍혀있는 그 수익률의 플러스 35%가 아니라 복리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35%가 아니라 그 이상이겠죠.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수익률에서 플러스로 35% 그 알파가 더 되겠죠. 그래서 복리 효과라는 그 카드를 절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아직까지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밸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려지지 않은 차트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죠. 그건 바로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와 현재 이 산업의 흐름,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얘네들이 취급하고 있는 메인 사업에 대한 수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분석을 했을 때 절대 지금 비싸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내년 실적을 땡겨다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적당하게 한 30에서 35% 정도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대덕전자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LG노텍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G노텍은 여러분들 2022년도 올해 실적을 올해 주가 상승을 제외하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자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표시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21년도에 주가 등락이고요. 그 전에 이제 주가 등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때를 제외하고 여기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적이 그래도 진짜 좋았어요. 21년 당시에도 굉장히 좋았고 21년도에서 22, 23년까지 바라볼 때도 여전히 좋았어요.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메인 사업 파트는 광학솔루션이잖아요. TOF 쪽이라든지.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인데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얘네들도 같이 주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애플 주가가 무조건 간다고 뭐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법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 등락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 이 주식을 바라볼 때는 밸류가 원래 저렴한 기업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밸류가 저렴한 건 알겠지만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와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애플카 이슈라든지 애플 쪽으로 새롭게 투입이 되는 XR, 뭐 AR 이런 기기들의 글라스 쪽으로의 부품, 그 다음에 결국에 메타버스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대감이 형성이 또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또 기사가 하나 올라오기도 하는데, LG노텍 구글에 AR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LG노텍이 구글의 3D 센싱과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한다. 모듈은 내년에 출시되는 구글 증강현실 글래스의 신제품에 탑재된다. 그래서 LG노텍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에 이어 구글 AR 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약간의 중소형주죠. 중소형주인데 글자 4글자인 종목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렸죠. 그 주식도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으로 전 주가 상승 업사이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께도 그것도 메인 종목으로 매집을 좀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오큘러스 향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LG노텍도 훌륭을 하지만 저는 성장률에다가 초점을 둔다라고 했죠. 성장률로만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종목이 굉장히 또 기대가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요것도 좀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하나씩 붙어주고 있고요. 모멘텀이 결국에 추후에는 실적으로 장부로 찍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고서를 보시면 카메라 ASP 상승, 그 다음에 고객산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애플 쪽이겠죠, 메인으로는. 왜냐면 강학솔루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쪽에서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광학솔루션 쪽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이라고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LG그룹 쪽에서 지금 여기서 LG그룹들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LG 쪽은요,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 급격하게 막 이렇게 급발진을 하죠. 그러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LG 쪽에다가 무슨 기대감을 갖고 있냐라고 우리가 돌려서 역으로다가 좀 예측을 해보면, 결국에 애플카를 포함한,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에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LG 그룹 자체에 많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 애플카라는 것만 아니더라도 전장 쪽으로 이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장 부품 쪽으로는 아직까지 보시면은 이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LG노텍 전장 부품 쪽으로는 적자가 좀 굉장히 깊었고 정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점차 내년까지도 좀 축소되면서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엄청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장 쪽이 어쨌든 점차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좀 되어주고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이익을 더 발생시켜준다면은 LG그룹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을 것 같아요. LG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잘 못 가죠. 실적 서프라이즈율이 38%나 나왔습니다. LG전자가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휴대폰 사업의 생산 및 그 다음에 판매 종료에 따라서 21년 2분기부터 중단 영업 손익으로 분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추가적으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2022년 1분기 잠정 영업이익, 지금 발표한 잠정 영업이익에는 비경상 비용과 일시적인 특허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어찌됐건 간에 이 항목이든 저 항목이든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평가 금액이 높아져서 이익이 높아진 거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맞지만, LG전자도 사실 가전 파트며 그전에 철수했던 휴대폰 사업에 이제 적자는 끊기고, 가전이며 다른 여러 가지 사업 파트들 있죠. 그 전체 사업 파트들의 각각의 밸류 테이블을 계산을 해서 딱 이 녀석의 적정 몸값은 얼마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이 지분도 보유하고 있죠. 근데 그건 사실 뭐 지배력에 따라서 이제 할인율을 각자 적용을 하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이렇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뭐 적으면 30%, 많으면 50% 정도 할인을 또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100% 다 얘네만큼 얼마를 벌었으니 그 가치가 우리한테 얼마큼 이익으로 잡아야 된다, 장부에 찍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업 파트들에 대해서 밸류를 따지면 딱 지금 그냥 적정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도 밸류가 싸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미래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프리미엄을 갖다 붙여줄 거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돼요. 실제로 이게 어디선가 뭔가 나옵니다, 실적이 좀 나타납니다라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LG그룹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 전장 파트다.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전장 쪽으로 매출과 이익이 실제 발생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얘네들은 프리미엄을 공격적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애플카랑만 이렇게 엮어서 뭐 그것도 좋긴 좋겠지만, 그만큼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건 물론 좋은데, 그것보다도 사실 전장 쪽으로 실제 이익을 발생시키는 시점으로부터 좀 폭발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LG노텍은 최근에 그거 아니어도 사실 아이폰 쪽으로 이번에 아이폰 SE 신규 모델이 막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오히려 그 모델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엄청 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쪽보다도 여전히 그래도 기존의 프리미엄 모델들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 13, 13 프로, 13 프로 맥스. 왜냐면 이쪽으로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노텍의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판매가 좀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 SE 모델은 엄청 뭐 시장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판매가 뭐 이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좋다라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썩 그렇게 매력 있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뭐다? 1분기의 실적이 높아졌어요.
실적이 높아져서 기대치도 같이 높아졌는데 그거를 또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 아이폰 수요가 고가 모델 위주로도 좋고 환율도 역시나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고객사의 높은 점유율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기판 소재 쪽 디스플레이 부품군 위주의 재고 조정이 있을 것이나 반도체 기판은 5G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견조를 하다라고 합니다. 전장 부품은 전방의 생산 차질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은 전기차 시장 우리가 기존의 2차전지 산업군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쪽이 생산이 계속 부진하다라는 점이 좀 다소 아쉽죠. 이게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로부터 처음에 문제가 좀 촉발돼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차량용 반도체도 해소된다 계속 기대감을 불어넣지만 결국에 안 되고 있고 2년 가까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에서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그래 알겠으니까 실적으로 그 자동차를 실제로 많이 찍어내는 데이터로 갖고 와라. 이걸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와 엮여 있는 모든 전 파트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실적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일부 파트라도 주고 있다라는 점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LG노텍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요. 하단에 대해서 주가 하방에 대해서는 실적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재무제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약간 부적인 거예요. 부적. 그렇죠? 주가 빠지지 마라 하고 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사실 대덕전자처럼 실적에 기여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은 더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모멘텀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 모멘텀이 실적으로 장부에 빠르게 찍혀 나올 수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덕전자와 LG노텍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분석이 없이 지금 20분 가까이 떠들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포커스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차트는 그냥 현재 시세가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가격의 추세가 어떻고 시장에서 이 종목을 어떤 심리로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의 수준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종목 브리핑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정말 어려운 흐름이 좀 또 이어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연속적인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삼성 SDI 영상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오랜만에 좀 풀어드렸고 여러분들이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영상이 좀 길어서 좀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늘 진정성 있게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처럼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저도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리딩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저를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예요. 회원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가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저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근본적인 그것만 잘 성립이 되면은 저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정말 아깝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저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불특정 그 정말 많은 다수들은 여러분들께 약간 진짜 금품 갈치식으로 삥 뜯기식으로 그냥 자꾸 입만 털어서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현대사료 500% 수익을 받는데요.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진짜 핵심적인 꿈을 실어드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꼬셔요.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라. 단타수장한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타수장 리딩 서비스를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엉뚱한 데는 가지 마라. 적어도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하세요. 왜 돈 버리고 또 투자금까지 버려요? 가입비 버리고 투자금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엔 그 돈으로 직접 시장에서 부딪히고 까먹어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하지만 돈을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보호자가 옆에서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리딩 서비스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으로 수익 크게 받고 뭐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수익 봤어요. 수익 인증을 저는 일부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다 여러분들께 뭐 이미 보여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매집 종목들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네요. 또 지금 종가 언저리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튼튼한 종목들로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꾸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럼 편안하게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 30일에 44만원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투자하시면 결국에 수익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여유롭게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내고 올해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죠.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 수익 많이 내셔서 연말에 전기차인데 계약하러 갑시다. 아시겠죠? 수입차로.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